세미나는 이제 사주팔자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봄철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이사를 많이 하잖아. 여러 가지 뭐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 또 뭐 특히 직장인들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뭐 이동 뭐 직장의 뭐 이동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이 대부분 이제 봄철 이 춘절에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춘절. 이 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 우리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것은 뭔가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대, 새로운 시작 이런 거를 통해서 한 해를 좋은 어떤 기운을 받아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어쩌면은 인간의 아주 작은 소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전통적으로 예로부터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떠한 민속신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민속신앙. 예? 민속신앙이라도 할 수 있는 지금까지도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 이론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겠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생방송으로 라이브를 할 경우에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이나 그런 걸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생방송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론적인 근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이사나 아니면 뭐 집을 뭐 증축하거나 보수하는 그러한 과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러한 어떤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민속 신앙 같은 경우를 살펴서 증개축이나 보수라든지 이사를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기분상이나 아니면 뭐 또 이것을 믿고 있는 그 윗대 사람들, 살아계신 윗대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을 소중히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알아두면은 쓸모도 있다 이거죠. 특히 봄철에 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주위에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허물어진 뭐 곳을 증축하다든지 보수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물론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내부 환경을 뭐 안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거실을 뭐 어떤 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또 안방을 쓰다가 창고 용도로 쓴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떠한 그런 어떤 대장군 방이나 삼살 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나름대로 숙지해서 아마 실행을 한다면은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찝찝하지 않고 그래도 홀가분하게 이사를 하거나 또 보수, 개축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개축. 보수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보수할 숫자. 그죠? 라고 고칠 개자. 뭐 증축도 있어요. 뭐 증축도. 뭐 증축도 해당이 되겠죠. 뭐 더 보강한다는 걸. 보수하는 거하고 보강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더 쌓아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쌓을 칭자란 말이에요. 뭐 고친다는 얘기. 방향을 튼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든다든지 하는 보축이나 개축이나 아니면 증축에 일이 발생됐을 경우 또한 이것도 이사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사. 이러한 경우에 발생됐을 경우에 오늘은 그래서
또 하나의 그 대장군 방이라는 하나의 그런 이제 이름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장군이 가는 길이 훤하게 뚫리고 이렇게 막혀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장군이 가는 장군의 우두머리, 보통 이제 우리가 팔신 뭐 장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팔신의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가는 길, 그 중에서 대장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 막는 길에 어떠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바로 이제 그 화가 미친다. 흉작용이 발생해서 그해 안 좋은 일이 주변에 개인이나 주인공이나 그 주변에 라고 혹은 같이 사는 동거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그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할 수 없는 거고, 사실 이사나 이런 이사를 하는 경우에나 이런 경우에는 뭐 보통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또 부모님이나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쪽 선대들이 이런 것을 믿는 경우에는 이분들의 그 선조들의 의견을 따라 주어서 같이 마음을 합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심리적으로는 안정되고 편안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봄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사에 따른 기룡,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대장군 방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신축년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이제 전에는 이제 경자년이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저기 오겠죠. 신이민년. 그 다음에 뭐 이제 개묘년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고 이제 경자년 전인 기해년이 되겠죠. 이 해 자축, 그러니까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올해 2021년입니다. 요건 2020년. 요건 2019년이죠. 기해년이 한때 그랬잖아요. 그죠? 황금 대제라고 그래서 돼지 종도 많이 사가지고, 부자가 되자 해가지고 한번 그런 어떤 영업적인 그런 붐도 일어났었죠. 경자는 그러고 올해는 하얀 소라고 그랬죠. 그죠? 소처럼 우직하게 일을 열심히 하자. 우보처럼 뚜벅뚜벅 거면서 하나하나씩 서두르지 말고 전진하자.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내년에 이민년입니다. 이민년. 예? 여기 이제 흑호랑이에요. 예? 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흑토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붙이는 이유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식간 지지의 띠와 식간의 그 색깔. 오색이라고 하죠. 오색을 서로 합해서 부르는 겁니다. 어느 해는 무슨 색깔이 오는지, 요런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서로 합산해가지고 서로 합쳐서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를 하나 주겠습니다. 올해 신축년입니다. 이 신축년의 축자는 바로 해자축. 우리가 12지지에, 아직 이거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요. 12지지의 해자축은 이 겨울을 말하는 거예요. 겨울 동자. 그 겨울이죠. 해자축. 그 다음에 이제 축 다음에 인이죠. 인. 그리고 묘, 진.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제 사, 오, 미. 이렇게 해서 12지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까지 왔어요.
이 겨울의 해, 요 해자축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삼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10간 12지기의 그 의미를 다 끝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신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해라는 거 있습니다. 정확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모일회. 이렇게. 세 가지의 같은 기운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부 다 겨울을 뜻하는 거예요. 네? 겨울. 수의 기운을 많이 품고 있다. 수, 물. 네. 이것을 삼해라고 합니다. 삼해. 이런 기운이 많이 물의 기운이 많이 모여있다. 그럼 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겠죠. 만약에 사주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요. 그죠? 하나 예로, 이제 인묘진이라고 있습니다. 인묘진. 그 다음에 오는 거죠. 인묘진. 이 인묘진은 바로 목의 기운으로 합쳐져 있는 겁니다. 목의 기운끼리 모여 있어요. 이 사주에 이것이 다 합쳐져 있다. 8자 중에서 3자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상당히 목의 기운이 강하다고 하겠죠. 이 목의 기운의 작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체인 일간이 기운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세 가지의 기운이 모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삼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년하고 자년하고 충묘는 이 수의 기운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신축년 아닙니까? 그죠? 이 기운에 모여 있는 그 장소에, 그 해에 서쪽 방향, 이 방향보다 앞에 방향.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해 자축은 북쪽 방향입니다. 방위로 따지면. 사방위로 따지면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해 자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북쪽 방향입니다. 라고, 인묘지. 요거는 이제 동쪽 방향이죠. 동쪽. 그리고 사오미. 요거는 이제 남쪽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신유술. 술. 요거는 이제 그 서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네? 동서남북이 나왔잖아요. 그죠? 동서 남북. 그죠? 요곳에 같은 기운끼리 모여있는 요 4가지의 사방이 누가 뭐 질문을 했대요. 보니까 10간시지에 대한 사방에 대해서 다음 편에는 논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물론 논하기도 하겠죠. 또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삼살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3개의 살방향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기륭을 논하는 겁니다. 그 방의 기융. 논하는 건데, 지금 요게 우리가 지금 신축년에 걸려 있어요. 여기에 그 기해년이라고 그랬죠. 그러고 경자년. 그러고 이제 신축년. 그죠? 이민년. 계묘년. 그죠? 요렇게 축합니다. 갑진년. 그죠? 일사년. 요렇게 해가지고 그 한 해에 그 육식갑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금 해자축의 3회에 걸려 있어요. 북쪽 방향에. 그러면 왜 올해는 서쪽 방향이, 이 신유술에 걸려 있는 서쪽 방향이 재장군 방위가 되니까 이 부분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 왜 건들지 말라고 하느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논문이나 학설에서 보면은 뭐 이게 무슨 어떤 방향이고 뭐 이상한 논리를 피는데, 살 부분을 가지고 와서 논리를 피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생극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극. 음양오행인, 특히 명리학은 어떤 이런 신살보다는 자연의 생극작용, 이 생극작용에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무토는 대기권 안에서만 존재하고, 땅 지표상 위에서, 그러고 대기권 안. 그것이 바로 무토입니다.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음양오행,
이라는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주복을 입고 뭐 산소통을 쓰고 그래야지만이 그 우주에서 음양을 맞춰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각종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우주 유영도 하거나 또는 우주를 뭐 탐색하거나 연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바로 해자축년, 이 년이 바로 북쪽 방향을 말하는데, 그러면은 올해의 대장군 방향은 이제 서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서방이. 왜? 생극작용으로 보면은 이 해자축은 해자축의 전 방향, 이 서쪽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서쪽 다음에 북쪽으로, 북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그래서 다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계속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해년이나 자년이나 축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때가 가장 왕성한 그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요. 이 수의 기운, 즉 북쪽 방향이. 그런데 이미 이 서쪽 방향이라는 것은, 이 서쪽 방향은 이 수의 기운을 생해주는 금생수 역할도 합니다. 금생수. 네. 음양 오행상 금생수잖아요. 그죠? 서쪽 방향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유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유술. 네. 이것을 생해주면은 이 기운은 당연히 약화가 되겠죠. 그죠? 이것은 강력한 힘을 더 받겠고요. 그죠? 그럼 이 약한 방위에다가 만약에 무슨 어떤 어린 행위를 한다면은 그만큼 기운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말하면은 이제 제가 이 현공풍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현공풍수에서 24방위가 있는데 뭐 사정이 사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차츰차츰 현공풍수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신유술 방위는 이쪽에다 기운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기 방향, 지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왕성한 방향, 물의 기운 북의 방향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곳에 금생수의 역할로 인해서 이 신유술 금의 방향이 기운이 뺏기는 거예요. 이 기운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흉작용을 한답니다.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기운이 없는데 어떤 좋은 기운이 없는데 거기다 작업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이건 이제 전문용어로 우리가 이제 택이라고 그래요. 택이. 택이. 이게 무슨 말이냐? 물러날 태자 아닙니까? 그죠? 기운기자. 기운이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아무리 좋은 작업을 하고 금을 갖다 놓고 다른 아주 화찰나는 어떤 그런 구조물을 갖다 놓다 하더라도 이미 이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태기 방향이에요. 이미 물러난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에다가는 집을 이사를 하거나 특히 흙과 관련된, 그러니까 동토라고 그랬잖아요. 동토, 그죠? 다시 쓰겠습니다. 동토. 그죠?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동티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전에 내려다가 이제 와전돼서 동티난다. 이렇게. 움직임에 대해서 좀 약간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 방향에다가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마라. 그 해에는. 그래서 해, 자, 축, 요 3년 동안에는 서쪽 방향이 바로 동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 기운을 건너서 이 기운이 돌아와서 지금 3년 동안을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 서쪽 방향 기운이 다 이쪽으로 넘어갔고 이미 태기 방향이에요. 앞으로 돌아오려면 한참 좀 걸리겠죠, 그죠? 여기다 아무런 좋은 작업을 해도 아무 상관이
아무런 뭐 좋은 작용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서쪽 방향, 대장군 방위에서 서쪽 방향에다가는 집을 이사를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증축을 가급적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대장군 방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하나씩,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오지게라든지 그런, 점괘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한번 기억을 또 상기시킬 수 있도록, 또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장군 방위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삼살 방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삼해나, 결국 대장군과 삼살 방위는 삼해나 삼합과 연결을 시킨 생극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 신살로 치부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미신이다.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 어디서 뭐 엉뚱한 이론을 들고 와서 미신적인 여유로 혹세무민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하는 사람이 사실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세무민이라고 그죠? 이 혹세무민. 이렇게 생각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만이,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사를 하거나 집을 증축해 보수를 할 경우에 이렇게 맞춰서 써먹어야지.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쪽이 나쁘다고 하는데, 이론적인 근거를 대해서 나쁘다고 하는데 자꾸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본인 작업하는 사람도 찝찝하고, 나중에 또 그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이 좋지 않을 경우에 뭐 여기에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해서 뭐 그 집안에 사람들이 뭐 병이 집단적으로 걸린다든지, 폐가 망신을 한다든지, 뭐 재물에 커다란 손실이 발생이 되면 또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그렇기 전에 이 내용을 좀 더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이렇게 어디 뭐 점집이나 아니면 철학관 가서 복비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이렇게 조금만 이론적인 그 내용만 알고 실행에 옮기시면은 잘 할 수 있고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괜히 뭐 누가 와서 뭐 이거 이사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어디 가서 뭐 구슬해야 됩니다. 철학관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복비가 얼마입니다. 뭐 부적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도 손해잖아요. 그죠?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하작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설명을 반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나름대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에 이렇게 또 대장군 방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그쪽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사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대장군 방위라고 하더라. 그럼 삼살 방위로 하더라. 그러면 그 새로 진 집을 거액을 들여 샀는데 그쪽이 그런 대장군 방위나 삼살 방위인데 이사를 그럼 못 가냐? 그럼 다시 뭐 집을 팔아야 되냐, 산 걸? 아니면 그쪽에다 그 방에다 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올해는 뭐 못 건드리는 거냐? 빨리 빨리 개보수해서 편안하게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물론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 없이 이론적인 근거만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시다면 언제든지 또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다 피해서 할 수 있는 유용한 그런 방법을 다음 시간에는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비밀이나 어떤 신비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뭐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믿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천극의 관계입니다. 음양오행. 이 자연의 이치예요. 결국 이 자연의 이치만 깨닫게 되면은 이런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은 막 큰 뭐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연의 생명만 이해를 한다면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이사를 할 때, 누구누구라는 유튜브 강의가 얘기하던데, 이렇게 하니까, 가능하더라. 어? 괜히 구슬한다든지, 아니면 큰 비용을 들인다든지, 부적을 써가지고 한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럴 필요가 없겠더라. 마음과 정성이 닿으면은, 그러고 이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실행만 해 주신다면은, 편하게 이사나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자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또 두 가지 다 대장군방위하고 삼살방인을 다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제 뭐 들여와서 이 대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요 앞에 내용을 못다한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삼살방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방위에 부득이 삼살방위하고 대장군방위가 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이사를 하고 어떻게 증축, 개축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방법,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